우리 지난번에 교란순열까지 했거든요. 그 5명의 교란순열 가지수가 44가지라는 것까지 했죠. 안 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이게 얘들아 자는 것도 습관이야. 그래서 그러면 요 문제를 볼게요. 오늘은 이제 수년인데요. 잠깐만요. 이 순열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일단 저기 나와 있는 기호가 정확하게 뭔지 알고 있어야 되거든. 이 중학교 때 심화했던 애들은 혹시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봐봐요. 모르면 지금부터 외울게요. 자, 이 첫 번째는 NPR이라는 게 뭐냐는 건데, 이 NP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얘를 NPR로 정의할 거예요. 뭐라고요? 현우? 말로 그대로 해봐요. 뭐라고요?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말로 얘기해봐. 뭐라고? 내가 말한 거 똑같이 얘기해보라고. 뭐라고? 아, 빨리 얘기해.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뭐라고? 얘기해봐, 현우야. 내가 말한 걸 그대로 얘기해보라고. 내가 말한 거 그대로 얘기해보라고.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해봐. 그 다음에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게 NPR이라고. 알겠어? 그럼 여기 봐봐. 얘들아 지금 몇 명을 나열하는 거야? 얘들아 강호가 몇 명 나열하는 거야? N명이요. R명을 나열한다고 했잖아. N명 중에서 N명을 나열해서 그 중에 R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N명 중에서 R명을 이제 뽑으셔서 고르는. 그러니까 R명을 나열하는 거잖아. 아니야? 아니 우리 골라서 그렇겠다고 표시를 안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R명을 뽑아서 R명을 나열할 거라고. 그럼 여기 맨 앞에 오는 수가 몇 명이야? 일단 전체 N명이 있잖아. 그러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학생의 수가 몇 명이야? N명이지. 그 다음은 N 빼기 1이지. 그럼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요게 R명이야? 그럼 맨 마지막은 뭐가 와야 돼? 맨 마지막은 뭐가 와야 돼? N 빼기 R 더하기 1이 와야 돼. 알겠어? 이게 그래야 R명이니까. 됐어? 자, 그럼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그래서 자, 첫 번째 잘 봐. 요 NPR이라고 하는 거는 N 곱하기 N-1 곱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곱하는 거냐면 N 빼기 R 더하기 1까지 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알고 있어요? 얘들아, 이거 뭐라고 읽는지 알고 있어요? 프라임?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준영아? 팩토리얼이라고 읽죠. 그러면 현우야, 이거 팩토리얼이 무슨 뜻이야? 몰라요? 모른다고 하세요. 이거는 5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1까지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5, 4, 3, 2, 1을 곱하면 얼마야, 얘들아? 120. 예, 5, 4, 3, 2, 1은 120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5 팩토리얼이 120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4 팩토리얼은 얼마예요? 24. 대답하세요. 현우 얼마예요? 1, 2, 3, 4 곱하면 얼마예요? 24 나오죠? 그러면 6 팩토리얼은 6 팩토리얼은 얼마야? 여기다가 6 곱하면 되잖아. 720이지. 8 팩토리얼은 720에다가 8 곱하면 되잖아. 얼마야? 720에다가 8 곱하면 예? 아, 저기 내가 뭐 물어봤죠, 방금? 8 팩토리얼 물어봤죠. 예. 그러면 720이 6 팩토리얼이니까 7이랑 8을 곱해야 되잖아. 7 팩토리얼이 먼저 얼마야? 여기다 7을 곱하면 840이죠. 맞아요?
7 팩토리얼이 840이잖아요. 왜요? 아, 6 곱한 게 얼마죠? 7, 내가 헷갈리네요. 6 팩토리얼이 720이고 7 팩토리얼은 얼마예요? 5040이죠. 맞아요? 5040이죠. 그럼 8 팩토리얼은 얼마예요? 그렇지. 4만 320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싶거든요. 기대지 마세요. 여기 기대지 마세요. 이렇게. 여기 n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1까지 곱한 게 뭐라 그랬어요? n 팩토리얼이죠. 그럼 얘는 n 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주면 될까요? 아니에요. r 팩토리얼 아니에요. 자, 봐봐. 이거는 원래 요거 다음에 곱해줘야 되는 게 뭐야? 요게 n-r이랑 그 다음에 n-r-1이랑 쭉 해서 원래 1까지 곱하는 게 n 팩토리얼이죠. 그럼 요거로 나눠줘야 요것만 남잖아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간단히 쓰면 뭐라고 쓴다고요? n-r부터 1까지 곱하는 걸 뭐라고 쓴다고요? 뭐라고 쓴다고요? n-r 팩토리얼이라고 쓴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npr이라는 거를 요렇게 계산합니다. 내 말 이해했어요? npr의 정의가 뭐라고요?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제 몇 가지 성질들을 볼게요. 얘들아, npn은 얼마일까요? npn의 뜻이 뭐죠?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그럼 이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이거는 n 팩토리얼로 쓸 수 있어요. n명을 일렬로 나열하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np0은 뭘까요? 그럼 0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건 뭐라고 정의할까요? 우리가 0 팩토리얼은 뭔 것 같아요? 0 팩토리얼은 0인 것 같죠? 그런데 0 팩토리얼은 1로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정의할 거예요. 선생님, 왜 0 팩토리얼 1로 정의하나요? 이거는 이 계산식이 항상 성립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np0도 뭐가 되는 거냐면 np0은 여기 r 대신에 0을 집어넣으니까 n팩분의 n팩이죠. 그럼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 식을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 볼게요. 자, 5p3이라는 거의 뜻이 뭐라고요, 현우야? 5p3의 뜻이 뭐라고? 말로 설명해봐요, 먼저. 준영이 이거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맨 앞에 오는 애가 5가지, 4가지, 3가지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그러니까 5부터 시작해서 잘 봐, 계산하는 방법. 5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3개를 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 4, 3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60이죠? 아니면 여기 식에다 집어넣어도 돼요. 요 위에 분자가 얼마예요? 분자가 5 팩토리얼이죠. 분모는 얼마예요? 대답해 줄래요? 2 팩토리얼이죠. 그럼 우리가 5 팩토리얼이 얼마라 그랬어요? 120이고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니까 2잖아요. 그래서 역시 60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퍼뮤테이션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P라는 게 뭐냐면 퍼뮤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순열의 약자예요. 알겠죠? 이해했죠?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NPR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엔 이제 뭐 얘기할 거냐면 오늘 이제 배우게 되는 게 NCR이에요. 그럼 NC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정의가 뭐냐면 잘 들어요.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가지수를 NCR이라고 합니다. 현우 뭐라고요? NCR이? 내가 지금 말한 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아이고 어렵다. R명을 뽑는 가지수. 다시 한번 이게 멈추지 말고 해봐. 뭐라고? 맞아요. 이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 C라고 하는 거는 이 콤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콤비네이션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는데 이 콤비네이션 피자가 생각나죠? 별로 관련이 없어요. 알겠어요? 뽑는다고 하면 C라는 단어 뭐가 생각나요, 원래? 얘들아, 뽑다를 영어로 하면 뭐죠? C로 시작하는 단어. 선택하다. 추스잖아, 추스. 맞아? 그게 제일 가장 어울리지 않냐? 그래서 대학교 때는 N추수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잘 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가지수라고 했지.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자, 얘네들의 관계는 뭐가 되냐면 얘는 n명 중에서 r명을 뽑은 거야. 얘는 뭐였어?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지. 그럼 여기다가 뭐 곱하면 돼? r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수를 곱하면 얘가 되겠지. 그럼 r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r 팩토리얼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다는 걸 먼저 인지해야 돼요. 얘네 둘은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데 얘는 r명을 뽑았어요. 뽑아서 r명을 일렬로 나열하면 n명 중에 r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된다고. 그래서 얘를 순열이라고 하고 얘를 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이제 공식이 튀어나온다. 그럼 여기를 양변을 r팩으로 나눠주면 r팩분의 npr이 되는데 요 npr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였죠? 정의가? n 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주는 거였죠?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걸 npr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r팩을 또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탄생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뭘 계산할 수 있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OCE를 계산해 보래요. 그럼 OCE는 얘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일단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5 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주는 거죠? 2 팩토리얼이랑 그 다음 뭐로 나눠줘요? 3팩의 곱으로 나눠주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는 5, 4, 3, 2, 1이죠. 맞아?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얘는 2 곱하기 1이며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요게 약분되잖아. 맞아? 그럼 결국 남는 게 2분의 20이니까 10이 돼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냐면 잘 봐요. 5부터 시작해서 일단 거꾸로 두 개를 곱해요. 그럼 5 곱하기 4죠. 맞아요? 그럼 분모에 뭘 쓰냐면 2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두 개를 곱하는 거로 나누어 줄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얘는 이제 분자가 20이고 분모가 2니까 약분하면 뭐가 된다? 10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런 거 계산해 볼까요, 얘들아? 6C3 요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분자가 뭐가 온다고 머릿속으로?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오죠? 그 다음 분모에 뭐가 온다고?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온다고. 3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3개. 알겠어? 그럼 뭐가 약분돼? 6이 약분되지? 그럼 남는 게 뭐야? 5, 4, 20이 된다고. 알겠어? 현우 이해했어? 다시 6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3개를 곱했어요. 여기 3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3개를 곱한 거로 나누어 준다고. 그럼 이게 약분되니까 남는 게 5, 4, 20이라고. 알겠어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의 기본적인 성질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찬가지로 요 NCN은 뭘까요, 그러면? 얘들아, N명 중에서 N명을 뽑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N개가 있는데 N개를 전체 하나 뽑는 가지수는 한 가지잖아요. N개 중에서 0개를 뽑는 가지수도 요것도 한 가지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또 많이 쓰이는 게 어떤 거냐면 요 N개 중에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얘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경우의 수랑 같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 18 이런 거 계산해 보래요. 예를 들면 그럼 얘는 우리가 방금 계산한 법칙에 따르면 어떻게 했죠? 10부터 8개를 곱하죠. 그럼 19, 8, 7, 6, 5, 4, 3까지 곱해야 되죠. 그 다음 여기 분모에는 8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한 거를 약분해야 되죠. 그럼 결국은 다 약분이 되잖아, 어느 정도는. 근데 얘가 결국은 뭐랑 같냐면 여기 10, 18은 10C에 뭐랑 같다? 10에서 8을 빼준 2랑 같다는 거야. 10C 2랑 같거든? 맞아? 그럼 10C 2랑 같은데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10 곱하기 9를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거랑 같은 거지. 맞아요? 현우 이해하나요? 얘네들이 같다고 했으니까 10, 18이 10C 2랑 같으면 얘를 계산할 때 요렇게 계산할 거 아니냐, 맞아? 그럼 얘를 이제 2로 약분하니까 5, 9, 45 이렇게 암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왜 성립하는지를 일단 봐야겠죠. 그럼 얘가 왜 성립하냐면 요건 지울게요, 계산한 거는. 얘가 성립하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자, 첫 번째는 이 대수적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자, 봐봐요. 이 첫 번째 증명. 이 첫 번째 증명은 이 대수적으로 증명을 할 건데 대수적으로 증명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계산을 통해서 하자는 거거든. 여기다 집어넣어 보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NCR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의했거든. 얘가 N팩을 R팩이랑 N-R팩의 곱으로 쓴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 다음 오른쪽을 봐봐요. 오른쪽은 N팩을 먼저 와야 되는 게 N 빼기 R팩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와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이게 뺀 게 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뭐죠? R팩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다는 걸 쉽게 증명하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수적으로 같다는 걸 쉽게 증명한 거예요.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좌우변이 서로 같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말로써 증명할 건데요. 이거를 이제 조합적으로 증명을 하자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조합론적으로 증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n개가 있어요. 요 전체 n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이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얘를 제외한 나머지 n-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랑 당연히 같겠죠. 맞아요?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나 5개 중에 나머지 3개를 뺀 나머지 2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같을 거 아니냐. 맞아? 그래서 그렇게 말로 써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조합론적 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NCR과 ACn-R이 같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까다로운 경우의 수 문제를 지금 다룰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잘 해주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7번인가요? 예제? 자, 잘 대답해 보세요. 일단은 요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얘들아? 이렇게 적어 놓으면 요거 남자예요, 여자예요? 화장실 표지판에 보면 여자예요. 이게 남자잖아요. 이게 이렇게 위로 서 있잖아. 그럼 남자예요. 남자가 6명이고요. 요게 이제 여자예요. 여자가 4명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뭐 구하라 그랬냐면 이 중에서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남자 3명과 여자 3명을 뽑는다?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자는 전체 몇 명 있어요? 6명 중에 3명을 뽑아야 되죠. 이거 뭐라고 쓸까요? 뽑는 경우의 수 뭐라고 쓸까요? 6, C, 3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자는 4명 있죠? 그럼 4명 중에 몇 명 뽑아요? 2명 뽑죠? 맞아요? 그럼 4C 이렇게 뽑으면 돼요. 얘네들이 곱하면 됩니다. 그럼 얘 계산해 볼게요. 얘들아 머릿속으로 6C3 계산해봐요. 6, 5, 4, 3, 2, 1 그럼 얼마야? 20이죠? 4C 계산하면 얼마야? 4, 3, 2, 1 약분하니까 6이죠? 그래서 총 계산하면 120까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현우 이해하나요? 이제 조금 이해하고 있는 표정이에요. 그래도 좀 다행이네요. 자, 이 중에서 6명을 뽑을 때 여자 4명이 포함된 경우는 몇 가지냐고 물어봤거든요. 이 전체 10명 중에 4명을 뽑는데 여자 4명이 포함된 경우는 몇 가지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전체 10명 중에 4명을 뽑을 때 여자 4명이 포함된다는 뜻은 여자 4명은 일단 다 포함시켜야 되죠. 그럼 남자 6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경우의 수랑 같아요?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랑 같겠죠? 그럼 2번의 답은 뭐라고 쓰겠어요, 현우야? 6C2라고 쓰는 거야. 알겠어? 이해했어? 6C2 계산하면 얼마야, 현우야?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눠서 얼마야? 예, 그게 이제 따라오네요. 15 알겠어요? 자, 세 번째 봐봐요. 이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적어도 여자 1명이 포함된다. 얘들아, 이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무슨 사건을 생각을 할까요? 이거에 반대되는 사건. 적어도 여자 1명이 포함된다. 이거에 반대되는 사건이 뭐죠? 여자가 포함이 1명도 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 걸 무슨 사건이라고 할까요?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여사건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여자 1명이 포함된다는 것의 여사건은 뭐예요? 남자만 뽑는 경우를 우리가 빼주자는 얘기죠. 맞아요? 전체 몇 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데요? 4명을 뽑는다고 했죠. 일단 10C4죠. 이 중에서 뭘 빼주자고요? 적어도 여자 1명이 포함되는 경우니까 여자를 1명도 뽑지 않는 경우를 빼줘야 되겠죠. 여자를 1명도 뽑지 않는 경우는 남자만 4명 뽑는 경우를 빼줘야 되겠네요. 남자 4명 뽑는 게 몇 가지죠? 6C4 얘를 빼주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10C4가 얼마입니까? 요건 암산 안 되나요? 19, 87을 4, 3, 2, 1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4, 2, 8 없어지고요. 3, 3 하니까 210까지죠. 계산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6C4는 얼마예요? 6C4는 아까 뭐랑 같다 그랬어요? 6C4랑 아까 뭐랑 같다 그랬어? NCR이랑 NCn-R이랑 같으니까 6C4랑 6C2랑 같다 그랬죠? 그럼 6C2가 얼마예요? 6, 5, 30을 2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15죠? 그럼 둘이 빼버리면 몇 가지예요? 자, 대답하세요. 빨리. 195 이렇게 됩니다. 집중하면 따라올 수 있어요. 현우 이해합니까? 그 다음 네 번째. 현우 너가 대답하세요. 4명을 뽑을 때 적어도 남녀 1명씩이 포함된다? 얘도 적어도라는 말이 있네요. 준혁아. 그럼 우리가 저거에 반대되는 사건은 뭐죠? 적어도 남녀 1명이 포함된다. 그러면 남자만 뽑거나
여자만 뽑는 경우를 빼주자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4명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요. 우리가 남자만 4명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남자가 6명 있잖아요. 이 중에서 남자만 4명 뽑는 경우의 수는 6시4가 되겠죠. 맞아요? 남자만 4명 뽑는 경우의 수. 그 다음 여자만 4명 뽑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죠. 4시4.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자고요. 아까 10시4 계산한 거 없었나요? 210인가요? 그럼 210에서 6시4 얼마였죠? 15고 4시4 1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줄여주면 되네요. 그러니까 답이 194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빨리 책에 정리해봐요. 지울 겁니다. 간단하게 쓰고요. 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 지금 설명하는 거 들으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요.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을 정확하게 확립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그리고 지금 문제 풀어주는 것들을 모두 다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다 했습니까? 지워도 돼요? 지워도 되죠? 자, 그러면 8번 볼 거예요. 8번 봐봐. 문제를 잘 봐봐. 이 8번 보시면 여기 지금 좌표 표면 위에 몇 개의 점이 있다 그랬냐면 12개의 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도 은근히 많이 틀려요. 그리고 경우의 수가 어려운 이유 하나를 가르쳐주면 이 답이 전부 다 자연수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풀었을 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주관식으로 나오면. 근데 한 번 잘못 생각하면은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검산을 해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일단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이 좌표 표면 위에 12개의 점이 있는데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개수 구하라는 것과 두 번째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고 세 번째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죠, 얘들아? 얘들아, 선분과 직선의 차이가 뭐예요, 준영이? 선분은 끝이 있고 직선은 그렇죠. 선분은 예를 들어서 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랑 요 두 점을, 그러니까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은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과 똑같아요. 맞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는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현우야, 선분의 개수를 구하려면 양 끝에 점만 있으면 되죠. 양 끝에 몇 개의 점이 있어요, 지금? 2개의 점을 고르는 경우의 수랑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몇 개의 점이 있죠? 12개 아닌가요? 12개의 점이 있죠. 12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12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했어.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선택했다? 그럼 얘네들을 이으면 어떤 선분이 나오고 얘네들은 다른 점들을 이은 것과 겹치지 않죠.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12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랑 같다는 거예요. 요 계산하시면 얼마죠? 12와 11을 2로 나눠주면 되니까 66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또 하나 어려운 거 알려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둔다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내가 적어두라고 하거나 설명할 때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면 이게 뭘 말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함수 같은 경우는 위에 거를 보고 문제를 보고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아는데 이것만 달랑 적어두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나중에는 써놔야 될 때가 있어요. 알겠어요? 자, 두 번째는 이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직선도 똑같이 12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고를 거거든.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뭐가 생겨? 겹치는 경우가 생기지. 그러니까 이 점 2개를 선택하는 직선과 요거와 요거를 선택하는 점의 직선의 개수는 직선은 서로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뭘 빼줘야 되냐면 중복이 되는 경우를 빼줘야 돼요. 내 말 이해했어요? 내 말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12개의 점 중에서 2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에서 중복되는 걸 빼주자고 했어요. 그럼 중복되는 건 봐봐.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돼? 여기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게 중복이 되지. 맞아?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어? 하나, 오이씨, 붙었어. 하나, 둘, 셋 있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 4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이 하나만 세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세줬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을 전부 뺄 거라고. 됐어? 내 말 이해해? 현우 이해했어?
다시 우리가 12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고르면 직선이 나오는데 여기 위에서 4개의 점 중에 2점을 고르는 거는 전부 다 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빼줄 거라고. 그럼 그런 게 하나, 둘, 3개 있잖아. 곱하기 3. 됐어? 그 다음에 여기 3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 3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4개 있지? 맞아? 여기 4개 있지? 세로. 됐어?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는 줄 알아? 요 대각선에서 고르는 것도 있다? 그럼 대각선도 3개의 점 중에서 몇 개 고르는 거야? 2개 고르는 거지? 맞아? 그럼 3개의 점 중에서 2개 고르는 거 하나, 둘, 셋, 4개 있지? 맞아? 이것도 빼줘야 돼.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요. 얘네들을 빼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자, 이게 지금 뭘 말한다고 했냐면 여기 지금 적어놓은 게 뭘 말한다고 했냐면 여기 위에 4개의 점 중에서 어느 2개를 골라서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다 빼준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 안에는 여기 안에 여기서도 만들 수 있는 직선을 세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다 빼버렸지. 그러니까 여기서 빼버린 거 한 번은 더 해줘야 돼. 알겠어? 여기서 빼버린 거 한 번은 더 해줘야 돼. 그럼 한 번 빼버린 게 몇 번이냐면 여기 3번, 여기 4번, 여기 4번 있지. 얘네들을 빼준 만큼만 빼줘야 돼. 11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왜냐면 이렇게 빼버리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모두 다 빼버린 거기 때문에 하나씩은 덜 빼줘야 된다고. 근데 거기가 3, 4, 4, 11이라고 결국은. 그럼 요거 계산하면 맞는지 볼까? 얘들아 4C 얼마야? 4C 얼마야? 4, 3, 12로 나누니까 얼마야? 6, 3 얼마? 소녀도 대답 안 해? 3C 얼마야? 3이 31이랑 같으니까 3이야. 이런 거 빨리 하라고. 3 곱하기 4 12. 요거 3 곱하기 4 얼마? 12 빼기 11. 요거를 빼줄 거라고. 그럼 12에서 11 빼니까 1이지. 1이랑 12 더하니까 13이지. 13이랑 18 더하면 얼마야? 31이지. 맞아? 그럼 66에서 뭐 빼주자고? 31 빼주자고 했어. 그럼 얼마야? 35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요? 내 말 이해합니까? 자, 세 번째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여기서 세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꼭지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세 점을 연결해서 만드는 삼각형의 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12개의 점 중에서 일단 몇 개를 골라야 되죠? 12개의 점 중에서 일단 3개를 골라야 되죠. 근데 여기서 뭘 빼줘야 돼요? 여기서 뭘 빼줘야 돼요? 여기서 뭘 빼줘요? 뭘 빼줘요? 일직선 상위에 있는 세 점을 고르는 경우를 빼줄 거예요. 세 점을 고르는 경우. 얘를 빼줄 거라고. 됐어? 그럼 일직선 상위에 세 점을 고르는 경우란 요 위에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 그런 게 몇 개 있죠? 또 3개 있죠. 그 다음에 3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대각선 하나, 둘, 셋, 4개 있죠. 맞아요? 총 몇 개 있어요? 8개 있는 거네요. 요거를 빼주면 돼요. 근데 어차피 얘는 뭔가 뺄 게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없으니까. 됐어? 그럼 요거 계산한다. 12C3이 얼마야? 얘들아 12C3이 얼마야? 이거를 3이 1로 나눌 거야. 얼마야? 3이 6. 2잖아. 그럼 220이니? 맞아? 요거 얼마야? 4, 3, 12. 요거 얼마야? 8이지. 그럼 얼마야? 200까지가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정리해 보세요. 네, 빨리 정리하세요. 빨리 정리하세요. 빨리 정리하라고 하면 제발 멍하니 있지 말고. 우리는 지금 순열과 조합을 배우고 있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 빼고. 현아, 이해하니? 좀만 길어지면 이해 못하고 그런 거 아니지? 너 시험 이거 볼 때 막 2개밖에 못 맞으면 안 돼. 7개 맞추라고 내는 거라니까? 평균이? 지운다? 지워도 돼? 지워도 돼? 지워도 돼, 준영아? 예비 소집일 가면 뭐예요? 오늘 여자애는 예비 소집일 갔다는데 하영이는? 학교 막 소개받고 그러지 않을까요? 교칙 얘기하고. 학교 교칙이요? 전 저번에 교칙에서 기억 남는 거 뭐가 있어요?
저희는 기숙사니까 네. 그 말 안 하고 밖에 나가면은 벌 좀 준다. 또 기억에 남는 규칙 뭐가 있어요? 규칙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야? 궁금하네요. 학교 규칙이 뭐가 있는지. 자, 이거 봐봐요. 자, 얘는 이제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약간의 배경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4명이 있어요. 이 4명이 A, B, C, D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잘 봐봐. 이 4명을 1명, 3명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랑 1명, 3명 또는 2명, 2명으로 나누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1명, 3명으로 나눈다는 거는 여기 A가 왔을 때 B, C, D가 오거나 B가 왔을 때 A, C, D가 오거나 C가 왔을 때 A, B, D가 오거나 여기 D가 왔을 때 A, B, C가 오는 경우 말고 없죠? 맞아요? 이거 말고 없죠? 그러면 이 4명을 여기 봐. 이 4명을 1명, 3명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는 거예요? 1명과 3명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는 거죠? 이 4가지라는 거예요. 사람 순서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나누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자, 이게 지금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 이 분할과 분배에 관련된 문제예요. 분할과 분배 또는 우리가 동수조합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할 거거든요. 동수조합. 잘 기억해 두세요.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2명, 2명으로 나누는 경우를 볼게요. 그럼 A, B, C, D를 2명, 2명으로 나누려면 A, B가 왔을 때 C, D가 오고요. A, C가 왔을 때 B, D가 오고요. A, D가 왔을 때 B, C가 오고요. B, C가 왔을 때 A, D가 오고요. B, D가 왔을 때 A, C가 오고요. C, D가 왔을 때 A, B가 와요. 여기 뭐가 온다고요? C, D, A, B, 그 다음 B, C, A, D, 여기 A, C, 여기 뭐가 온다고? B, A, B 이렇게 온다 그랬지? 맞아? 그럼 얘는 몇 가지일까? 6가지인 것 같아? 잘 봐봐. 6가지인 것 같아? 자, 이 4명을 2명, 2명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얘랑 얘랑 겹치지. 그러니까 A, B랑 C, D로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고요. 얘랑 얘랑 같은 거고 얘랑 얘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경우는 3가지예요. 자,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요. 자, 왼쪽 걸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발상을 할 건데 이건 지금 다 나열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중학교 방식이에요. 그러면 4명을 1명과 3명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4명 중에 1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나머지 3명은 자동적으로 배열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4명 중에 1명을 골라서 왼쪽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 남은 3명 중에 3명을 오른쪽에 집어넣는데 어차피 얘는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4가지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4명 중에 1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만 구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남은 3명 중에 3명은 어차피 한 가지니까. 알겠어? 그럼 얘도 똑같이 계산을 해볼까? 자, 얘 똑같이 계산한다고 하면 4명 중에 몇 명 골라요? 여기 왼쪽에 오는 경우의 수가 4명 중에 몇 명이요? 2명이죠. 맞아요? 그 다음 오른쪽은 2명 중에 2명이죠. 맞아? 그럼 요거 계산하면 몇 가지 얘들아? 4C는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눠서 몇 가지야? 6가지고 요거 하나지. 그럼 6가지잖아. 근데 3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2분의 1이 필요하지. 2팩분의 1로 쓸 거거든.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같은 수의 조합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동수조합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나누는 거야? 어떻게 나누는 거야? 같은 수의 조로 나누는 것을 동수조합이라고 할 거라고요.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같은 수, 요 2명, 2명으로 나눴다, 혹은 3명, 3명으로 나눴다 라고 하면은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순서로 배열하는 2팩분의 1을 곱해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9명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9명이 있는데 요 9명을 3명, 3명, 3명으로 나눴어요. 그럼 얘는 뭘 곱해줘야 할까요? 3명, 3명, 3명으로 나눴다? 그럼 9시 3이죠 일단. 그럼 남은 6명 중에 3명을 골라 또 여기다 넣겠죠. 또 3명 중에 3명을 골라 여기다 넣겠죠. 그럼 여기 마지막에 뭐 곱해줄 거야 준영아? 3분의 1. 아니야! 뭐 곱해줄까? 3 팩토리얼 분의 1. 그래서 얘는 3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숫자가 여기가 3이라 그래서 3 팩분의 1이 아니야. 3명씩 3조로 나눴기 때문에 요 3조를 일렬로 배열하는 3 팩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동수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식을 쓰면은 일반적인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같은 수의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 같은 수로 분할하는 방법에서 똑같은 말이거든. n명을
P명, 그 다음 Q명, R명 이렇게 나누는 방법의 수를 셀 때 첫 번째 만약에 P랑 Q랑 R이 전부 다르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세냐? NPR이랑 그 다음에 C죠 C. P가 아니라 갑자기 왜 C를 썼죠? P를 썼죠? NCR이랑 N-RC P랑 그 다음 N-R-PC-R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왜 여기가 갑자기 이렇게 됐죠? P 여기가 Q 여기가 PQ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근데 두 번째는 이 중 어느 두 개가 같다. 어느 두 개가 같다라고 하면 여기에다 뭐 곱해주자? 곱하기 200분의 1을 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 세 개가 전부 다 같다. P와 QR이 전부 다 같다라고 하면 여기에 300분의 1을 곱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동수조합, 즉 같은 수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식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자 문제를 볼게요. 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쉬워요. 지금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얘네들을 4명, 6명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답을 뭐라고 쓸 거예요? 자 1번에 답 뭐라고 쓸 거예요? 10C에 4 곱하기 뭐에? 6C6 요게 답이에요. 알겠어요? 자 2번은요. 10명을 몇 명으로 나누래요? 5명 어떻게 돼요? 10C에 5 그 다음 5C5 그 다음 뭐 곱해요? 뭐 곱해요? 200분의 요게 답이에요. 알겠어요? 요 계산하면 저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예, 적어두세요. 요거 내용까지 전부 다 빨리 잘 적어두세요. 지금 분할과 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며 동수조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동수조합이 뭐라고 현우야? 같은 수의 조합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말로 해봐. 뭐라고요? 뭐라고요? 같은 수의 조합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얘기해봐. 수의 조합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그걸 뭐라고 한다고? 동수조합. 알겠어? 제발 지금 외우세요. 지금. 나중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 정리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복 그리기 해보래요. 이런 거 사실 문제적 남자에 많이 나오지 않니? 저런 거? 저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려면 일단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 그거까지는 지금 얘기 안 할 건데 일단 그림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한 붓으로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잘 그렸죠, 한 번에. 오케이? 그러니까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려면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될까? 여기에서 시작해서 한 번에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려요, 절대로. 그럼 일단은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A나 B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잘 봐. 이런 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만 잘못 해도 틀리거든요. 그럼 일단 내가 뭐라 그랬냐면 한 번에 설명해 줄게. 잘 봐. A나 B에서 일단 스타트 해야 된다 그랬어요. A나 B. 됐어요? A나 B 두 가지. 그럼 A에서 시작을 했을 때 동그라미가 3개 있죠. 그럼 요 동그라미나 요 동그라미나 요 동그라미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예요? 3팩토리얼이요. 6가지예요.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306가지예요. 알겠어요? 이 동그라미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그럼 동그라미 하나 다 왼쪽으로 돌릴 수 있고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럼 각각 몇 가지예요? 각각 2가지씩이죠. 그럼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니까 2의 세제곱이야. 됐어요? 그럼 얘는 다 세서 일로 넘어왔어요. 그럼 똑같이 얘도 여기로 가느냐 여기로 가느냐 동그라미 2개를 선택하는 방법.
각각의 동그라미에 따라서 두 가지씩 있으니까 이렇게 썼어요. 2의 제곱이라고 쓸까요? 그럼 요걸 계산해 볼게요. 2만 엄청 많죠? 그럼 2가 몇 개예요? 2가 5개, 6개, 7개잖아. 2의 7승에다가 3이 6 곱하면 되죠? 맞아요? 2의 7승이 얼마예요? 128인가요? 그러면 6 곱하면 얼마죠? 6, 8에 잠깐만 2의 7승 맞아요? 5, 6, 7. 그 다음에 6 곱하면 6, 8에 6, 8에 48. 그 다음에 6이 12, 6, 1은 6, 768 답이 나오죠.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봐봐. 내가 이렇게 써놨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이거 뭐라고 가볼까? 처음에? 그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아니죠. A나 B에서 시작하는 경우의 수라고. 알겠어? A에서 시작할 거냐 B에서 시작할 거냐. 요 3팩은 뭐라고? A에서 이 A에서 동그라미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 다음 이 2의 세제곱은 이걸 왼쪽으로 할 거냐 오른쪽으로 할 거냐 택하는 경우의 수. 요게 동그라미 3개니까 2의 세제곱. 1로 넘어왔어. 그럼 동그라미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다 나올 수 있는 게 왼쪽 오른쪽이니까 2의 제곱. 요 계산에서 768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빠뜨리지 않고 이런 걸 셀 수 있어야 돼요. 빠뜨리지 않고. 됐습니까? 됐어요? 지울까?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겠으면 이거 말로 써놨으면 좋겠어. 지운다. 자, 그 다음에는 11번. 내일 모레면 이제 다 끝나거든요? 이제 경우의 수까지 다 끝나요. 오늘 이제 끝나잖아. 그럼 이제 전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조금씩 뽑아서 복습을 좀 할 생각이에요. 단원별로 하기엔 너무 많고요. 일단은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예를 들어 4명이 잘 봐. 4명이 개인별로 출전을 했을 때 우리가 토너먼트의 조를 편성하는 이 조 편성 가지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4명이 토너먼트로 출전을 했을 때 개인별로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 그러면 이 4명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토너먼트를 그릴 거거든. 이렇게 그렸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 B, C, D라고 생각해보자. 이 4명을 여기에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서로 다른 애끼리 싸울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고 물어보는 거거든. 맞아? 그럼 여기 일단 뭐 쓸 수 있어? A, B, C, D 쓸 수 있지. 그 다음 A, C, B, D 쓸 수 있지. 그 다음 뭐 올 것 같아? A, D, B, C 쓸 수 있지. 맞아? 그 다음 뭐 올 것 같아? B, C, A, D 쓸 수 있지. 그 다음 B, D, A, C 쓸 수 있지. 그 다음 뭐 올 것 같아? C, D, A, B 쓸 수 있지. 맞아?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서로 다른 애들끼리 싸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고 물어봤잖아. 근데 이렇게 짜는 거나 이렇게 짜는 거는 어차피 같은 애들끼리 싸워서 결승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같아요. 아까랑 똑같죠? 아까랑 똑같죠? 얘네들도 서로 같고 얘네들도 서로 같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4명이 출전을 했을 때 이 토너먼트의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라는 거죠? 지금 6가지 중에서 몇 가지라는 거죠? 3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개인별로 출전을 했을 때 이 토너먼트의 조 편성 가지수는 3가지라는 거를 외워놔야 돼요. 외워놔야 된다고 그랬어요. 알겠어? 외우세요. 알겠죠? 이거는 많이 나오니까 외우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크게 2개로 나눕니다. 크게 2개로 나눠서 4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왼쪽에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명 골라서 오른쪽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2명, 2명이라는 이게 아까 뭐랑 같죠? 이거 같은 수에 뭐로 나눴다? 같은 수의 조합이다. 이걸 뭐라 불렀죠? 동수 조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뭘 곱하자? 2팩분의 1을 곱해서 이게 3가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합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8명으로 확장됐죠? 그러니까 4명이 개인별로 출전을 했을 때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가 3가지라는 거 외우라 그랬어요. 그럼 8명이 출전했죠, 지금. 8명 출전했어요. A, B, C, D, E, F, G, H 이렇게 안 쓸 거예요. 그럼 얘 어떻게 계산하자? 8명 중에 몇 명 뽑아 일단? 4명 뽑아서 왼쪽에 집어넣지. 준영아? 그럼 나머지 4명 중에 4명 뽑아서 오른쪽에 집어넣지.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애들 자리 바꾸는 거 몇 가지야? 일단 얘네들 곱했으니까 이거 2팩분의 1이지. 맞아? 그 다음 얘네 왼쪽 4명을 조편성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 4명을 조편성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 3가지라고 했지. 오른쪽도 조편성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3가지지.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면 된다고. 알겠어? 계산해볼까? 얘들아 8765 431 하면 뭐가 되니? 8765 431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 326 428 30 25 10에다 70이지. 70 곱하기 1 곱하기 여기 2분의 1 곱하기 9죠.
그럼 35 곱하기 9인가요? 그럼 35 곱하기 9하면 얼마죠? 9, 5, 45, 9, 4, 27, 315가지. 얘도 외우세요. 알겠어요? 자, 개인별로 8명이 출전을 했을 때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가 315가지라고 외우라고. 알겠어? 내가 이거를 외우라고 했는데 예전에 어떤 시험을 학교 내신에서 봐왔던 여고 시험에 제일 마지막 서술형 시험에서 요게 나온 거야. 요게 똑같이 315. 내가 수업 시간에 근데 이미 이런 개념 설명들은 이제 뭐 겨울방학 때 하고 이 내신 대비할 때는 이런 얘기를 다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이미 충분히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조편성가지수 3가지다. 4명일 때는 8명일 때 315가지니까 이거는 외워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여학생 3명이 이제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시험을 봤거든? 다 틀린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겁나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나오면 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외워두라고. 알겠어? 빨리 적어두세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출전을 했을 때 4명이 출전한 경우 4가지, 그다음 3가지, 그다음에 8명이 출전을 했을 때 개인별로 조편성하는 가지수 315가지.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어요? 그럼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토너먼트 가지수 뒤에 있나? 내가 하나 그냥 그려볼까? 왼쪽 거 어? 저거 토너먼트 네. 네 개씩 나누면서 두 개씩 똑같아요. 2개, 6개 나와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7명이 출전했거든요. 이거의 토너먼트 조편성 가지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7명이 출전을 했을 때 요 7명을 토너먼트 대진표를 짜는 이 조편성 가지수 요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다시 그림 그려줄게. 토너먼트 7명 조편성 가지수 계산해 보세요. 답 나왔으면 얘기해봐요. 네? 아, 샤프시 못 던졌어. 답 나왔어요? 105? 105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105보다 훨씬 커요. 답 나왔어요?
답이 나오면 풀어줄 거예요. 빨리 푸세요. 215. 아닌 것 같아요. No. 넘넘. 일단 7명이니까 크게 7명을 4명과 3명으로 나눠야 돼요. 몇 가지야, 현우? 이거 맞추면 쉬는 시간. 야, 아무도 못 맞추는 거야? 315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볼게요. 시간 많이 준 것 같아요. 예. 더 줘요? 잘 봐봐. 한다? 지금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토너먼트의 조편성 가지수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4명이냐 8명처럼 우리가 우승을 가리기 위해 뭐 어떤 부전승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우리가 지금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은 부전승이 있는 경우죠. 얘가 부전승이죠. 얘가 유리하잖아. 나머지보다 덜 싸우니까. 이렇게 7명이 개인별로 출전을 했을 때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크게 2가지로 나누라고 했어요. 그럼 7명 중에 몇 명을 뽑아요, 일단? 4명을 뽑아서 여기다가 넣죠. 그 다음 남은 3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오른쪽에 넣겠죠. 어차피 얘는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는 이게 뭐 4명, 4명, 2명, 2명이니까 곱하기 200분의 1을 했지만 얘는 같은 수의 조합으로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곱할 게 없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4명을 조편성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아까 4명을 조편성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3가지라고 했어요? 그 오른쪽을 조편성하는 수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얘는 몇 가지일까요? 예를 들어 A, B, C 있을까요? A, B, C? 그럼 요거 여기 오는 게 C냐, A냐, B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3가지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와야 돼요. 이거 얼마죠? 7C4는 765를 321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3이 6이니까 없어져서 35예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35 곱하기 9입니다. 그럼 95, 45, 93, 20, 315가 맞네요. 네, 315가지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요게 답이에요. 네, 아까 내가 계산 잘못했어요. 요게 답입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아까 8명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7명이든 9명이든 뭐 어떤 게 나와도 우리가 개인별로 출전을 했을 때 토너먼트 조편성 가지수를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4명일 때 몇 가지라고요? 3가지. 8명일 때 몇 가지라고요? 315. 이렇게 돼 있어도 315 답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조금만 쉬죠? 예. 연소문제 들어가기 전에.